지금 공부를 하는 목적을 정확하게 할 필요 있어요. 정시를 준비하지만 내신을 열심히 하는 이유.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내신 공부가 정시에 도움이 된다. 교집합이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두 번째는 공부의 습관과 자신감. 요거를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시험 기간이 지금 언제부터 언제까지죠? 지금 시험이 7월 1일부터 7월 5일까지 다음 주. 시험을 봐요. 다음 일주일 남았네, 그죠, 우리. 네, 자, 일주일 동안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자, 지금 공부 상황은 좀 어때요? 이번에 치는 과목은 어떻게 돼요? 이번에는 국어, 영어, 수학, 기하, 세계지리, 세계사 하고 일본어까지 시험을 봐요. 얼마 전에 제가 그때 우리 기억이 나겠지만 전략을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우리는 정시를 이제 준비를 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네, 지금 공부를 하는 목적을 정확하게 할 필요가 있어요. 두 가지가 있어요. 정시를 준비하지만 내신을 열심히 하는 이유. 두 가지. 첫째는 내신 공부가 정시에 도움이 된다. 교집합이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얘를 공부함으로써 자연스럽게 정시에 공부 바탕이 되는 부분들이 있고 두 번째는 공부의 습관과 자신감. 요거를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실제 제가 느낄 때 유치원 학생이 지금 자신감이 좀 많이 올라간 이제 상황인 것 같고 예전보다. 그래서 훨씬 이제 네, 공부가 좀 옛날보다 재밌잖아요. 그죠? 네, 보니까 할만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좋아요. 그래도 이번에 우리가 실제로 공부를 해야 되는 건 요 다섯 과목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수학하고 기하는 3번으로 그냥 밀고 나오세요. 3번으로. 공부를 네, 아예 하지 마시고 3번 미세요. 왜냐면 우리가 지난번에 해봤지만 사실 점수를 한 줄로 밀었을 때보다 노력을 한 게 점수가 안 나왔기 때문에 이거는 노력을 쏟긴 내기 애매해요. 대신에 우리 목표는 뭐냐면 정시 수능을 칠 때 한 3등급 정도가 나올 수 있게 공부하는 거기 때문에 자, 그러면은 지금 초등학교 과정은 어디까지 지금 떼고 있어요? 초등학교 5학년 거 거의 끝났어요. 거의 끝났어요. 이제 6학년 남았네요. 그죠? 네, 학년 끝나고 그러면서 우리가 뭘 좀 봤으면 좋겠냐면 중학교로 돌아갔을 때 유치원 학생이 하나를 좀 봐야 되는 게 이거예요. 우리가 수학 공부를 지금 초등학교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 앞의 것을 완벽하게 보고 가야 되는가? 왜냐하면 솔직히 공부하고 나중에 기억 안 나는 것도 많잖아요. 네, 근데 그거를 완벽하게 보고 넘어가려고 하지 마시고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면 저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수학 같은 경우는 1학기 각 1학기마다 이제 뭉쳐져 있고 2학기마다 뭉쳐져 있고 약간 연관성이 있어요. 내가 초등학교 수학을 잘못하면 중학교를 못하게 돼 있고 중학교를 못하면 고등학교를 못하게 돼 있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누적적으로 공부한다는 느낌. 그래서 모르는 게 나오면 옛날 책을 꺼내서 바로 찾아본다. 이렇게 공부를 좀 해주세요. 그래서 뭔가를 완벽하게 해놓고 넘어간다는 생각하지 마시고 진도는 치고 나가되 다시 한번 그때그때 찾아보면서 완전성을 완성도를 높이겠다는 전략 이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 수학 점수를 내는 것은 3학년 때 3학년 저는 2학기 정도를 보고 있어요. 3학년 2학기 때. 그래서 사실 저희의 원래 진짜 목표는 뭐냐면 수능에서 중학교 수준을 깔끔하게 마치고 조금 더 풀 수 있는 정도. 이렇게 하면 뭐가 나오냐면 3등급이 나와요. 근데 여기에 핵심적인 우리가 지금 계속 유치원 학생이 하고 있죠. 연습해야 되는 게 뭐였어요? 바로 계산 실수는 용납되지 않는다. 계산도 지금 계속 구몬하고 있나요? 네, 하고 있어요. 아주 좋아요. 어때? 계산도 조금씩 늘고 있어요? 네, 조금씩 늘고 있어요. 이게 공부하기 재밌지 않아요? 이런 면에서. 왜냐하면 유치원 학생이 유도를 해봤기 때문에 유도했을 때도 내가 기본적인 체력이라든지 어떤 기본적인 스킬 같은 것들이 처음에는 잘 안 되지만 집중적으로 그 부분 연습하다 보면 늘고 숙달되고 몸에 붙잖아요. 네, 그것처럼 아마 비슷한 감각들 지금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유치원 학생이 지금 다른 사람보다 유리한 게 뭐냐면요. 지금까지는 약간 공부가 이랬단 말이에요. 지금 내가 어떻게 보면은 지금까지 유도를 한 게 이런 식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유도를 했던 게 위화감이 조금 드는 뭐 보라색 같은 공부였다고 친다면은 수능이라든지 이쪽 이제 일반적인 공부는 파란색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은 지금까지는 게 서로 융합이 잘 안 됐거든요. 서로 따로 노는 느낌이었겠지만은 점차적으로 이제 유치원 학생이 공부가 쌓이고 그러다 보니까는 이게 접점들이 생기기 시작해요. 과거에 내가 그 유도할 때 생각했던 어떤 어려움을 해결한다든지 집중적으로 한 부분을 훈련하는 그런 것들 있잖아요. 네. 그들을 지금 이제 충분히 그때 마인드를 그대로 좀 써먹을 수 있는 시점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제 요런 포인트들을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 요 부분들. 그래서 항상
자, 이걸 바꾸는 포인트를 말씀드릴게요. 어떤 식으로 하냐면은 이제 말은 쉬운데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봐 주세요. 내가 지금 하는 게 유도라고 하면 어떤 식으로 해야 부족한 부분이 보충이 될까? 어떤 식으로 해야 멘탈을 더 잡을 수 있을까? 이렇게 바꿔서 생각을 해봐 주시고요. 근데 이게 물론 이제 이렇게 하면은 유도면 답이 바로 나오잖아요. 유치원 학생 같은 경우는. 뭐 예를 들어서 네. 이때는 뭐 체력 훈련을 더 하겠다든지 이때는 기술 훈련을 더 하겠다든지 그러면 뭘 하냐면은 공부로 전환하는 게 어려워요. 공부로 전환하는 게. 이거는 그래서 저한테 질문. 유도라면 내가 이렇게 했을 것 같습니다, 변호사님. 근데 공부에선 이걸 어떤 식으로 바꿔야 되는지 모르겠다면 제가 답변 드릴게요. 그 네. 스포츠 심리학을 저는 같이 하기 때문에 그거 말씀 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들한테는 문제 해결해내고 내가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는 경험이 공부한 사람 생각보다 별로 없어요. 유치원 학생이 진짜 슈퍼특 재능이자 장점은 뭐냐면은 부족한 게 있을 때부터 진짜 훈련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부족한 걸 알았으니 지금부터 보충하겠다가 기본 마인드인데 그렇지 않나요? 운동하시는 분들 예체능 기본 그런 마인드 세팅이 돼 있는데 공부하는 사람들은 부족한 게 나오는 순간 좌절해요. 지금부터 하기 싫다가 돼버리는데 그런 게 유치원 학생이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일 것이다. 이렇게 봐주면 좋겠어요.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요거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학년 2학기 때 지금까지 해오던 이제 내가 남들이 해오던 공부를 이제 어느 순간 따라잡게 돼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지금 공부를 이렇게 서서 이렇게 올려와가지고 우리가 고3 정도 시점이라고 해볼게요. 그러니까 고3 2학기 3-2예요. 그럼 유치원 학생은 이때 지금 사실은 내가 오랜 세월 공부를 수험 공부를 안 해오다가 지금 따라가고 있잖아요. 네. 이렇게 올라와가지고 요 고3이 되는 시점에는 한 어느 정도까지 올라오면 좋겠냐면은 다른 사람의 한 중학교 3학년보다 살짝 높은 수준 정도까지 올리면은 여기까지만 딱 올리면 뭐가 된다? 3등급이 가능하다. 아시겠죠? 그래서 네. 이런 전략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수학기하는 결론적으로 말이 길었는데 수학기는 어떻게 한다? 3번으로 쭉 찍고 나오세요. 네. 서술형은 그 뭐예요? 주관식은 무조건 0이에요. 네. 감각적 0 또는 1로 쓰고 나오세요. 0 또는 1. 내지 네. 아니면 책 어차피 수업 시간에 아니어도 한번 넘겨는 보잖아요. 그래서 가장 네. 많이 봤던 숫자나 미지수 적고 나도 상관없어요. 그냥 다 찍으시라는 뜻이에요. 네. 이제 국어, 영어, 일본어가 남았는데 우리가 항상 조금 아쉬웠던 거는 국어는 사실 시간이 좀 걸리는 과목이긴 해요. 왜냐면 유치원 학생이 기본적으로 어휘라든지 이런 거를 따라잡는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국어 공부는 좀 어느 정도 됐어요? 국어 공부는 일단 수업 시간 때 배운 본문은 한 60% 정도 된 것 같아요. 이번 학기 진도를 어디 나갔어요? 이번 학기 때 시 두 편이랑 소설 한 편 하고 시 한 편 더 했어요. 시 세 편, 소설 한 편? 네. 좋아요. 얘는 그때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그 문제집 해설을 갖고 표시하는 거, 그걸 좀 더 세련되게 한번 해보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거는 두 가지 공부법을 할게요. 예전에 했던 그 단거나 공부법도 하고 대신에 문제집은 총 몇 권 봐요? 두 권. 두 권. 좋아. 문제집 두 권 다 하면 좋겠고 이거는 저한테 사진 찍어서 보내주세요. 예시도 한번 보내드릴게요. 제가 네. 보내드리는 예시대로 어느 정도 아마 책이 정리돼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정리해서 사진 보내주세요. 네. 두 번째는 뭐 할 거냐면 내가 요약 공부법을 할 건데 내가 시험장에서 컨닝 페이퍼를 실제 보면 이제 난리가 나겠죠. 근데 네. 컨닝 페이퍼를 만든다는 느낌으로 A4 한 장으로 주요 사항을 깔끔하게 요, 요약 정리해 주세요. 그래서 이게 물론 1번이 끝났을 때 전체적인 공부가 끝났을 때 이런 걸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그 1페이지 한 페이지 공부법이라고 옛날 수능 만점자가 이제 쓰던 공부법이고 그다음에 뭐 스카이 우리 로드맵이라든지 입시 전문가분들도 굉장히 추천하는 건데 실제 이 공부법의 원리는 사람이 기억할 수 있는 양이 되게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네. 정말로 필요한 것들을 내가 이거를 요약하면서 추려내는 거예요. 이것들이 시험에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시험장에서 나올 것들만 내가 컨닝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네. 자연스럽게 이 과정에서 공부가 된다. 이것도 그래서 요약 정리한 거 사진 찍어 보내주기. 이것도 했으면 좋겠고 이것도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전체적인 컨셉은 세계 지리와 동일. 다만 뭐 어떤 문제가 좀 있냐면 유치원 학생이 지난번에 이런 얘기 했어요. 제가 생각할 때 공부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기보다는 실제 시험장에서 뭔가 이거를 읽고 이해하는 게 어려웠다는 말들 했었어요. 문제를 읽었을 때 그죠? 그 부분은 네. 우리가 현재로서는 지금 공부 범위에서는 커버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왜냐면 그건 내 어떻게 보면 기본적인 어휘의 문제일 수도 있고 아니면 실전에서의 어떤 적응력의 문제일 수도 있는데 어휘 문제는 지금 당장 해결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현재 공부법적으로 다듬을 수 있는 부분이랑 그다음에 멘탈적인 부분. 시험장에서 멘탈 플랜 기억나죠? 시간당 뭘 네. 풀지. 아는 문제 몰아 풀고 모르는 문제 나중에 푸는 그 방식으로 한 번 더 보면 좋겠고 이 부분도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영어 우리가 지난번에 너무 아쉬웠던 생각보다 점수가 좀 적게 나왔던 영어는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영어는 일단 문법 책 계속 풀고 있고 네네. 교과서 위주로 공부하고 있어요. 교과서 위주로 공부하고 있다. 뭐 계속 우리 적어가면서 그거 하고 있는 거죠. 교과서 위주. 네. 입장에서 이번에 공부 완전히 몸에 익었기 때문에 이번 시험은 일단은 다 보려면 어느 정도 걸려요? 시험 전부 다 하나씩 있어 가지고 5일 동안 다 봐요. 5일 동안, 5일 정도. 그럼 요것도 특별한 전략을 세우지 말고 우리가 사실 영어 같은 경우도 지금 솔루션을 어떤 식으로 갖고 있는 거냐면은 기초 체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좀 갖고 가고 있어요. 그래마인 뉴스 통해서 문법적인 사항들 잡고 그죠? 교과서 네. 위주로 하면서 여기서는 이제 단어 독해를 동시에 잡고 있는데 한편으로는 여기서 하나를 조금 더 해야 되는 게 있긴 해요. 뭐냐면은 이제 정밀 고난도 수준 단어와 구문 그다음에 문법 정리가 있는데 이거는 노트를 따로 만들어야 돼요. 별도 노트 필요. 그래서 이거는 이번 시험 끝나고 다음 학기부터 시도하는 것으로. 이번 시험은 일단 요 기존 하던 방법으로 정리를 해봐 주세요. 왜냐면은 기존의 공부법이 이제 쌓여가지고 뿜어져 나오는 정도의 시기가 됐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걸로 쳐봅시다. 쳐보고 그래서 일단 정리 전체적으로 다 하는 걸 목표로 하고 대신에 정리가 끝나고 해야 되는 건 뭘 해야 되냐면 기본적으로 세 번은 꼭 봐야 돼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다음에 계속 하고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단어 교과서 위주의 단어 독해 끝냈을 때는 끝났다고 생각할 때 20번 읽기 마음속으로 20번 빨리 읽는 거 이것도 하고 있어요. 네. 계속해서 좋아요. 아주 잘하고 있어요. 시킨 대로 너무 이렇게 딱딱 잘해줘서 너무 좋고 전체적으로 3회독하고 들어가면 될 것 같아요. 좋아요. 이것도 큰 문제는 없어요. 대신에 지난번에 뭔가 하여튼 점수가 조금 부족하게 나왔던 게 선생님이 안 다뤘던 거를 내셔가지고 그때 이제 거기서 사실상 틀려 점수를 좀 많이 깠어요. 그죠? 서술형이랑. 네. 그거는 현재로서는 우리가 어쩔 수가 없어요. 영어의 기초 체력을 높이는 방법 말고 단기간에 이렇게 뭔가 할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장차 이제 3학년이 되고 수능 칠 때는 그런 것들을 다 다룰 수 있게 그렇게 공부 계획을 짤게요. 지금 네. 올인해서 뭔가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좋아요. 일본어는 좀 어떻게 돼요? 일본어는 일단 히라가나 다 외우고 있어요. 좋아요. 그럼 이거는 그냥 제가 따로 지도하지 않고 맡길게요. 왜냐면 이거는 사실은 영어 공부법과 동일하고 그다음 문제 풀도 어느 정도 정해져 있어요. 근데 지금은 여기에 대해서 시간 투자를 하거나 그럴 정도의 엄청 어마어마한 가치를 갖고 있진 않아요. 시간 투자를 하거나 그럴 정도 가치는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히라가나를 지난번 지난번 시험 때 일본어 안 쳤잖아요. 네. 이제 처음 치는 거죠, 이번에. 네. 이번엔 처음. 진도는 어느 일까지 나갔어요? 막 인사말 뭐 그다음에 시간 물어보고 이런 거 정도 했네요. 어디까지 했어요? 일상 대화? 네. 일상 대화하고 방문했을 때랑 기본적인 회화는 거의 다 한 것 같아요. 여기까지 거의 다 했다. 그러면 사실은 이것도 좋은 방법 써서 외우는 건데 그걸 통째로 이제 영어 할 때처럼 써가지고 외우는 건데 어려움은 어때요? 일본어 난이도는 어때요? 일본어 난이도는 단어를 읽을 수는 있는데 이 뜻을 모르는 게 몇 개 있어서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것만 합시다. 모르는 단어만 전체적으로 추려서 따로 외우기. 근데 이거 어떻게 외우냐면은 그 A4 용지를 접어가지고 외우는 방식으로 할게요. 이게 A4 용지면은 네. 여기에 절반을 접으세요. 절반을 접고 모르는 단어 적어요. 네. 그다음에 나중에 보면 이 중에 뭐 아는 것도 있고 모르는 것도 있고 그렇겠죠? 그럼 네. 모르는 것만 다시 적어요. 여기 이렇게 접어가지고 그래서 다시 적는데 이게 바로 옆에다 적지 마시고 여기는 단어 여긴 뜻 이렇게 적어가지고 그래서 얘를 요렇게 접으면은 뒷면이 나올 거고 그죠? 그다음에 얘를 요렇게 접으면은 뜻이 나올 거 아니에요. 뜻을 안 본 채로 쭉 연습을 해요. 그다음에 내가 틀린 게 있으면 체크를 해요. 이렇게 체크를 하고 그다음에 종이 뒷면으로 다시 넘겨가지고 얘다 똑같이 여기 이제 틀린 단어만 적는 거예요. 틀린 단어만. 그다음에 또 뜻 적고 이건 다 손으로 필사해야 돼요. 네. 적으면서 외워지기 때문에 그리고 또 똑같은 방식으로 또 외워주세요. 예를 들어 종이에 적어가지고 걔를 계속 반복해서 보는 방식으로. 만약에 단어를 다 외우면 시험을 잘 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때요? 잘 칠 수 있을 것 같아요. 곧 단어 다 그러면 외우면. 단어만 봅시다.
좋아요. 좋아요. 여기까지 해서 기본적인 과목에 대한 공부는 끝냈군요. 일주일 있잖아요. 그럼 유치원 네. 학생이 지금 공부 플랜은 어떻게 돼요? 어, 잠시만. 그 전에 우리가 2일에 치는 시험이 뭐예요? 2일에 무슨 과목 쳐요? 문학이랑 세계사 봐요. 문학 세계사. 네. 네. 그리고 3일에 수학 봐요. 수학 한 과목이요? 네, 한 과목. 좋아요. 4일은요? 4일에 기하랑 세계지리 봐요. 세계 지리. 5일은요? 5일에는 일본어만 봐요. 오케이. 이렇게 되겠네. 그러면은 지금 일본은 굉장히 여유가 있어요. 여유가 있고 네. 우리가 지금 그 전에 기간들이 이렇게 쭉 있잖아요. 네. 이렇게 데칼코마니 하듯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일일에 공부해야 하는 과목은 문학과 세계사예요. 얘를 총 공부를 해줘야 돼요. 그다음에 네. 6월 30일에 해야 되는 과목은 당연히 수학이 아니고 세계지리입니다. 네. 우리가 아시다시피 여기서 이 과목 두 개는 이번 시험의 목표가 아니죠, 그죠? 자, 세계지리. 그다음에 일본어 같은 경우는 어차피 우리가 단어를 쭉 그냥 외우기로 했단 말이에요. 자, 네. 영어는 어딨어요, 영어? 영어를 1일에 봐요. 1일부터인데 제가 잘못 얘기했구나. 좋아, 좋아. 1일 영어. 그럼 우리가 이렇게 합시다. 1일 영어. 자, 그래서 1일에 공부해야 되는 건 영어. 그다음에 또 데칼코마니 방식처럼. 자, 그다음에 당연히 문학 세계사. 왜 이런 식으로 하냐면은 1일 시험 끝나고 나서 또 공부할 수 있잖아요. 이 공부 끝나고 나서 문학 세계사 할 수 있잖아요. 네. 자, 그래서 기억이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요 기간에 또 세계지리 공부할 수 있고, 그죠? 요 네. 기간 두 개 합쳐 세계지리. 그다음에 요거 끝나면 일본어 공부할 수 있으니까 항상 요 추가적인 기간들을 생각을 하면서 공부 계획을 짜줘야 돼요. 네. 아시겠죠? 그래서 문학 세계사, 그다음에 또 수학하고 나니까 여기 이제 29일, 18 세계지리, 이렇게 세계지리. 자, 28, 27일 당연히 일본어가 이제 돼야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27일까지 그 계획이 뭐냐면은 전체 1회독이에요. 전체 1회독. 전 과목 네. 1회독. 이 전에 기간들 있죠. 지금부터 27일까지 기간 있죠. 그 기간 네. 동안 부족한 거 다 채우기예요. 그래서 네. 지금 현재 23일부터 6월 20 기간이 많진 않은데 아까 유찬 학생이 얘기했던 그 4, 5일 동안 우리 아까 뭐 본다 그랬죠? 시소설 이런 거 본다 그랬잖아요. 네. 이때 다 채워야 돼요. 네. 채우고 그다음 아까 세계사 다 못 봤다는 거 좀 더 봐주시고 네. 그다음에 나머지 영어랑 이런 거 일본어 공부는 꾸준히. 네. 그래서 이 기간 동안 해야 되는 게 일단 첫째가 뭐냐면 부족 부분 보충. 문학이랑 그다음에 그러니까 국어랑 그다음에 세계사 다 못 본 부분. 그다음에 두 번째 꾸준히 해야 되는 부분. 일본어 단어. 정확히 이제 영어. 영어는 그냥 쭉 봐야 되니까 그다음에 일본어 단어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시험 공부하기 전에 1회독을 했기 때문에 요 기간이 말하자면 여기가 3회독이고요. 여기가 2회독 기간이에요. 네. 6월 23일 오늘 전까지 전반적으로 그래도 1회독이 됐다라고 전제를 하고 공부가 됐으니까 이렇게 정리해 볼게요. 뭔가 네. 이번에 또 한 단계 더 도약을 할 것 같아요. 느낌상 네. 레벨업 할 것 같고 재밌게 또 한번 해봐요 우리. 네. 저희 유창생 고생 많았어요.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